안녕하십니까, 퀴트린 황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시강하고 면접에 대해서 요청을 하신 분이 계셔서 시강과 면접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볼까 합니다. 무려 지금 띄워놓은 글은 제가 2011년에 다음에 카페인 학원 강사 모의를 썼던 글이네요. 벌써 10년 전에 썼네요. 예, 근데 10년 전에 썼긴 한데 뭐 내용이 거의 비슷해가지고요. 뭐 겸사겸사 여기 있는 내용 그대로 말고 요즘 것도 좀 합쳐갖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보통 9월 중순부터 해서 10월 중순 정도까지를 이제 대형 단과학원에서 이제 조각 시즌이라고 합니다. 조각이라는 게 딴 게 아니라 각각의 과목별 선생님들의 시간표를 이제 내년, 정확히 말하면 겨울방학 때부터죠. 겨울방학 때부터 시간표를 확정을 하고, 이게 수업이 보통 12월에 시작이 되거나 1월 초에 시작이 되는데, 이게 시작이 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수능이 끝나고 나면. 그럼 수능이 끝나고 나면 설명이니까 11월 초 중순, 한 중순 이때서부터 이제 수능 분석 설명이랑 이제 고2 학생들 대상으로 이제 고3 선생님들이 설명회를 하고,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이제 재수종합반, 재종반에서도 이제 설명회나 이런 홍보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 설명회나 홍보 활동을 하려고 하면 시간표가 어떤 강사가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가 이미 정해져 있어야 되겠죠. 그 정하는 과정을 지금 거의 확정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막바지에 들어와 있는데, 그리고 이제 고1, 2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예비 고1을 받는 시즌이 사실상 가장 강사 수요가 많은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죠. 겨울방학 들어가기 전에 제일 선생님들이 많이 모집을 하기 때문에 그 수요도 예측도 그때 한번 제대로 학생들을 이제 모집을 해서 모객을 해가지고 이제 수업을 여러 가지 기획된 수업들이나 이제 프로그램들을 돌리기 때문에, 특히 뭐 수학 같은 경우는 그 수학 집중반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대형 학원 같은 경우에 이제 윈터스쿨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에 필요한 강사들 이제 모집을 해갖고 그때 좀 학원 브랜드로 진행되는 수업들의 선생님들을 이제 모셔서 한번 수업을 한번 하는 걸 진행을 하는 거 보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은 선생님들을 이제 계속 계약해서 가는 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이 일단 시즌이 제일 선생님들을 많이 모집하는 시즌이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서 먼저 이력서를 제가 저번에 대형 단과학원은 어떻게 들어가나 라는 곳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은 단과학원이라고 할 만한 곳들 에서는 거의 인맥으로 보통 다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인맥으로 움직일 때 좀 필요한 부분, 인맥으로 좀 커버가 안 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공개 채용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 공개 채용 자체도 소개가 한 반 정도 된다고 그래야 되나? 네. 하여튼 신규 강사, 이제 평판이 아예 없는 강사들 신규 진입하는 시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떻게 됐든 어떤 학원에 가시던, 일단 첫 번째 면접 시 복장이라고 돼 있는데, 남자 선생님이나 여자 선생님들은 뭐 대부분 이제 정장 입고 가시는 게 무난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프리하게 입고 가시려면 임팩트를 줄 만한 프리함을 가지고 가시든지, 아니면은 여자 선생님들은 그래도 이렇게 옷을 잘 챙겨 입으시는데, 가끔 남자 선생님들 수업하다가 이제 편하게 수업하다가 바로 면접 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래도 좋은 학원에 지원하셔서 면접까지 가시는 거니까 가실 때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제일 특이한 케이스는 여기도 써놨지만 요리사 목장하고 오셨어요. 국어 선생님이셨는데 요리사 모자 쓰고 오셔갖고 국어 아이들의 실력을 제대로 요리를 해보겠다 라고. 근데 이분은 현재, 이게 10년 전 얘기잖아요. 이분은 현재 재종반에서 이제 지금 수업하고 계십니다. 수업 잘하세요. 그리고 이제 단과나 이쪽이 대체로 좀 보수적인 측면이 좀 커요. 아무래도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좀 부정적인 영향이라 해야 되나? 좀 프리한 영향, 없어 보이는 영향을 안 주려고 하니까 좀 보수적이니까 정장 있으시면 하나 입고서 가시고, 없으시면 요번 기회에 한번 맞춰 놓으시면 어디든 쓰니까 그렇게 해서 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면접시 태도, 다른 거 말씀 안 드리는데 뻥은 치지 맙시다. 과장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과장이 뭐 적당한 과장,
우리가 이제 학원가에서 통하는 우리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제 알고 계시는 그러한 과장, 예를 들어서 나는 무슨 학원 영어과 대표 강사였다 라고 하는데 그냥 보통 거기서 수업하면 다 대표 강사라고 쓰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뭐 크게 뭐라고 안 합니다. 어느 학원에서 일하셨구나 뭐 이 정도 보는데, 여기 있던 일화들만 보셔도요, 여자 선생님들은 안 그러시는 편인데 남자 선생님들이 좀 허세를 가끔 부립니다. 뭐 애리조나에서 11년 동안 이제 살다가 거기서 공부하셨다고 하셨는데, 영어 실력이 그때 당시 면접 들어갔던 그 면접 보러 들어갔던 이제 팀장급 선생님들 사이에서는 저분 저 애리조나 사막에서 혼자 사신 것도 아닌데 왜 저러지 이런 적도 있고요. 심지어 제가 만들어서 온라인에 올려놨던 그 내용을 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자기 교재라고 만들어서 들고 오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여쭤보니까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고. 그래서 사실 이게 제가 모 사이트에다 올린 내용인데요. 그랬더니 네? 아이디가 뭐세요? 그래서 네. 그래서 걸려서 이제 얼굴 빨개지고 나가신 적도 있고요. 또 미국에 요즘은 좀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이제 특히 해외 대학교 어디 대학 나왔다고 하는데 그 대학 뭐 어학 코스 하시고 나서 대학 나왔다고 하신 분들도 실제로 뵀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런 케이스죠. 본교가 있고 캠퍼스가 있는 경우들이 외국 대학에도 꽤 있잖아요. 근데 본교인 척 하다가 마침 또 그 본교를 졸업하신 분이 저희 학원에 있어가지고 알아와 얘기를 좀 해보니까 캠퍼스라는 경우죠. 근데 뭐 외국에서 캠퍼스 나왔다고 해서 나쁜 거 아니잖아요. 뭐 잘못한 거 불법한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거를 이렇게 업그레이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도 인강의 모 선생님께서 본교가 아닌 캠퍼스를 졸업하셨는데 본교 나온 것처럼 얘기를 수업 시간에 많이 하셔갖고 좀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것들이 일단 들어올 때부터 그런 모습들이 보이면 이제 신뢰가 무너지잖아요. 자, 그러면 면접 때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 있는 태도나 이런 거 있었을 때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굉장히 서로에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고등부 경험 안 했는데 고등부에 들어간다 그러면 고등부 경험은 없지만 작년에 중3 아이들 20명 데리고 올라와서 여름방학 때 50명까지 제가 만든 적이 있습니다 라는 그 임팩트 잘했던 것들을 이제 숫자를 넣어서 좀 해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같은 경우는 대체로 숫자 넣는 거 이제 방금 말씀을 드렸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이런 거죠. 수학 선생님이었는데 이과는 이분이 이제 경영학과 나오셨어요. 그래갖고 이과는 자신이 없지만 문과는 4등급 10명 중 8명은 2등급을 올릴 자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학원 사이즈가 크면 수학 전문 학원이든 어디든 학원 사이즈가 크면 최상위권 아이들 수업을 해주는 선생님들도 계셔야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3, 4등급 아이들을 데리고 1, 2등급 안쪽으로 넣어주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그 아래 등급 아이들을 데리고 애들 공부 더럽게 안 해오는 거로 관리를 해주면서 살살 꼬셔가지고 이제 좀 경쟁권에 해당하는 3, 4등급 안쪽까지 넣어주는 선생님도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문과, 지금 문이과 통합이 되어서 수학 같은 경우에 문이과 통합이 되어서 이제 그 미적이 자신 있는지 확통이 자신 있는지 기하가 자신 있는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차이가 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가 뭐 이과 최상위를 못한다 그러면 내 강사로서의 그 뭐랄까 가치, 밸류가 떨어지냐라고 하는 거는 상황마다 다른 겁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아니 뭐 이과 최상위권만 모여있는 학원에 가면은 당연히 본인이 가치가 떨어지겠죠. 자, 그러니까 본인이 자신 있는 부분, 누가 봐도 내가 확실하게 누가 검증을 한다 해도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은 그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단점이 지적받으면은 뭐 이런 부분은 선생님이 경험이 없으신데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그냥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저 그거 별거 아닙니다 하지 마시고, 예. 그러니까 안 해봤지만 관련된 거는 뭐뭐는 준비는 해봤고, 하위권 아이들 베이스로 뭐 이렇게 해주시면 특강 베이스로 한번 검증할 기회가 있으면 한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면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이러면 이 분의 자리가 어딘지가 이제 지원하신 분이 우리 학원에서 어떤 자리에 들어가면 잘 맞을지를 이제 면접관이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머릿속에서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 난 자신 있다, 모두 잘한다 하면은 그렇게 주장해놓고 모두 잘 못하는 사람들만 보는 자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너무 자신감 넘쳐셔갖고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건 좀 자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더 드리면은, 일단 지원한 학원 어떤 학원인지 대체적으로 알아보시잖아요.
알아보시는데 최근 홍보물이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고 그 학원의 그 메인 주력인 선생님들이 어떤 파트를 맡고 계시는지 한번 알아보시고 뭐 설명에 메인 강사로 쓴다든지 아니면 어떤 강사를 띄워준다든지 뭐 어디가 마감이 됐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선생님들과 겹치지 않는 부분을 내가 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생각하고 어필을 하신다면 훨씬 더 좋겠죠. 그래서 해당 학원의 커리큘럼을 미리 좀 보시고 어떤 부분이 강하고 어떤 부분이 약한가 이런 거 평을 보시고 자신이 그 약한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라는 걸 어필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강은 누구한테나 떨리죠. 자, 이거는 10년이 지났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시강은 누구한테나 떨리죠. 뭐 학생들 모아놓고 제 처음 보는 학생들한테 수업할 때도 긴장되는데 저도 긴장됩니다. 네, 저도 첫 수업 들어갈 때 긴장됩니다. 근데 거기다 처음 보는 선생님들 앞에서 나를 평가하겠다는 선생님들 앞에서 수업을 하는 건 당연히 떨리죠. 대체적으로 시강을 보시는 선생님, 시강을 보러 들어가는 면접관에 해당하는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얘기를 좀 해보면은 그 시강에서 해당 선생님이 자신의 강의 능력을 몇 퍼센트를 발휘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보통 40%, 5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봐요. 그러니까 긴장하셔도 괜찮습니다. 긴장이 정상이에요. 자, 그래서 떨리고 긴장돼가지고 실력 100%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요. 대부분이니까 저희 학원 70% 정도 역량이라는데 사실은 40, 50% 정도라고 봅니다. 시강 볼 때는 면접관에 따라서 보는 게 다 달라요. 그 면접관이 나는 판서로 자기는 성공한 강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판서를 중심적으로 보고 목소리 톤 뭐 이런 거 보시는 분들 있고, 그 다음에 어려운 문제 물어봤는데 바로바로 답 나오냐 이거를 더 보시는 분들도 있고, 네? 뭐 기본적인 그 손짓 발짓을 통한 이렇게 몸의 동선 이런 걸 보시는 분들도 있고, 다 가지가지를 보시는데 대체적으로는 여기서 뭐 오케이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냥 본인이 이제 하시는 대로 하는데, 근데 만약에 그 학원에서 나는 잘한 것 같은데 그 학원에서 시강에서 노가 나왔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학원에 주로 오는 학생들의 그 스타일이랑 내 스타일이 안 맞는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실패한 게 아니라 그 학원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들이 봤을 때 내 시강을 봤는데 잘 안 맞는다라고 느끼는 거는, 이거는 그 학원에서 자주 부딪히는 학생들의 스타일이랑 안 맞는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강을 봤을 때 저쪽에서 노가 나오면 내 입장에서도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완전 원래 실력이랑 다르게 엄청 버벅대서 떨어진 게 아니라고 하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강을 좀 보시면 되고요. 나는 시강이 정말로 싫다 라고 하시는 분은, 난 시강 보면은 정말로 싫고 그 평가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아니면 시강 자체가 그럴 때 너무 긴장이 된다 라고 하시는 분요, 그냥 본인의 강의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린 다음에 링크를 주세요. 그래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제가 시강 들어가면 너무 긴장을 많이 해요. 선생님 아이들 있을 땐 괜찮은데 그래서 동영상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라고 해서 제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이 기본적으로 베이스로 깔려있는 대형 온라인 학원 같은 경우는, 메가 같은 경우는요, 예, 이런 곳은 기본적으로 카메라 테스트가 면접 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는 뭐 동영상 준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 해당하는 학원 환경에, 강의 촬영 환경에서 잘 하나 못하나 보는 거니까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 시강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그 판서하는 글자의 크기를 보면 저 강사가 주로 몇 명을 수업했던 강사인지 보입니다. 판서할 때 글자 크기 보면요. 자, 그래서 유튜브 메가스터디나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메가스터디나 대성마이맹이나 이런 데서 대형 강의를 하시는 1타 선생님들의 판서할 때 글자 크기를 한번 봐보세요. 아마 일반적으로 쓰시는 선생님들 사이즈 한 3배쯤 될 겁니다. 3배에서 4배쯤 될 겁니다. 왜냐면 그래야지 150명이 200명이 봐요. 맨 뒤에 있는 애들까지 글씨가 보여요. 네, 그래서 글자 크기 같은 경우도 좀 크게 쓰는 걸 연습을 좀 해주시면 좋은 대형 학원 같은 경우는 좋은 이미지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저는 이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시강 도중에 막 이렇게 해서 막 질문을 하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질문을 하는 케이스가 있는데 질문하는 건 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대체로 그런 질문을 할 때 학생들이 질문하는 질문이 아니라 그냥 선생님들 수준에서 질문을 하니까 아니 그거 학생이 질문 안 할 건데 왜 내가 뭘 왜 알아야 돼? 이런 느낌이라서 저는 제가 면접관으로 들어가도 이제 질문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질문이 나왔을 때 만약에 내가 모르는 거 나왔다 그럼 아는 척 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거 이번 달에 안 나오니까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해줄게 이러고 대충 넘어가셔도 되고요. 그냥 수능에서 안 나와셔도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안 나오고 넘어가셔도 돼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냥 학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커버하는 거라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가끔 가다가 시강할 때 시강지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시강지가 있다라고 하면 뭐 문제 풀고 이제 해봐라라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뭐 딱 가서 봤는데 내가 평소에 자주 보던 거라서 그냥 아주 쉽게 풀고서 내 실력대로 딱 할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자주 안 보던 영역이나 이래가지고 처음 보는 스타일이나 그래갖고 좀 버벅될 수도 있죠. 사람이 준비를 안 하고 왔는데 그게 뭐가 나올지 모르고 왔는데,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본인이 시강할 내용을, 시강할 문제를 미리 준비해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지원한 학원에 시강지를 줬는데 그걸 봤는데 이거 나 좀 자신이 없는 영역이구나, 이거 내가 자주 안 왔던 영역이라 좀 버벅된 것 같아,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준비한 것도 있는데 5분만 더 해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준비한 걸로 라고 해서 하시면은 거의 100%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에 본인이 만든 교재, 짜깁기 한 교재라도 들고 가시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본인이 가르쳤던 학생들 관리했던 그 기록들 이런 것들도 훨씬 좋고요. 입시 관련 연구에서 뭐 아이들한테 전달해 준 거, 본인이 대학 보낸 아이들 명단, 애들한테 받은 편지 이런 거 있죠. 강사로서 되게 뿌듯한 것들 있죠. 인스타에 올리는 것들, 그거 들고 가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지금 이렇게 쭉 말씀드린 부분들을 이제 대략적으로 해드렸는데, 사실은 제가 지금 현재 근무하는 학원에서 이게 왜 10년이나 된 글이 됐냐면, 제가 근무하는 학원에서 시강을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면접도 안 본 지가 꽤 됐어요. 그럼 강사를 어떻게 새로 모셔오냐 라고 하면은, 그냥 아는 강사 중에서 마침 TO가 났어요. 어떤 TO가 났는데 어떤 TO가 딱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거 좀 자리가 좀 누구 선생님, A 선생님, 저번에 뵀던 A 선생님이 오면 딱 좋을 것 같다. 서로한테, 학원한테도 저 선생님 정도면 괜찮은 옵션이 되고 선생님한테도 괜찮은 기회가 될 것 같다 라고는 쌍방에서 이익을 볼 수 있는 이게 커넥션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제안을 드리는 거죠. 원장님하고 강사분한테. 그래서 이제 또 원장님하고 강사분이 만나서 얘기를 해보고 조건이 맞고 한번 해보기로 하면 그때 이렇게 하게 되죠. 그 대체로 시강 자체를 안 봅니다. 시강 자체를 이렇게 뽑기 때문에 시강 자체를 안 보는 것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고등단과 대형으로 오시면요, 그냥 다 수업 잘한다고 보시면 돼요. 나도 잘하는데 너도 잘해. 여기는 그냥 수업이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수업에 자신 있는 사람이. 그래서 수업 가지고 몰아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수업을 못한다? 저 사람 전달력이 너무 안 좋다, 수업 때 너무 버벅된다? 라고 하는 사람이 제 주변에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과목에서. 다들 자기 수업에 자신감을 갖고 계시니까, 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시강이나 이런 걸 좀 요즘 볼 일이 크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내용도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자, 한 가지 공지사항이라고 해야 되나? 공지라고 해야 되나? 그냥 알려드리는 상황? 뭐 공지가 맞겠네요. 이거 버벅대지, 이게 명칭이. 자, 다른 건 아니고, 현재 목동에서 제가 이제 근무하는 학원,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시대인재라는 학원에서 목동에서 근무를 하는데, 예비 고1부터 수업을 해 주실 국어 선생님하고 영어 선생님이 계신다면, 목동에서 수업하는 게 괜찮고 하신다면 저한테 이 글에다가 이메일 주소를 제 걸 남겨 놓을 테니까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제가 검토 후에 피드백을 다 드리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부터 해가지고 피드백을 드리겠습니다. 자리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 자리씩 있는데, 이제 저만 또 이제 요청을 받은 게 아니라 그 담당하신 센터장님도 이제 알아보고 계시고
국어 쪽에서도 이제 알아보고 계시고 하셔서 국어 이제 지금 출강하시는 선생님들도 알아보고 하셔가지고 이게 무조건 된다 안 된다는 아닌데 그러한 자리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은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시면 네, 제가 받은 메일을 받아서 제 수준에서 웬만하면 아니다 싶은 케이스를 제외하고 예, 아주 아니다 이거 준비를 더 많이 하셔야 된다라는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다 저희 원장님한테 센터장님한테 이제 보내드리는 거 상담실 원장님한테 보내드릴 겁니다. 그럼 그분이 검토하시고 한번 뵙고 싶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연락이 가시면 되는 거고 예, 그런 과정. 그러니까 반드시 저한테 보내준다고 예, 면접을 보거나 이렇게 대화를 하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예, 전달까지는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으니까요. 혹시나 이 동영상을 끝까지 봐주시고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 계시면은 네, 저한테 이력서를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꿈과 희망이 넘쳐 흐르는 대형 단과 하고 싶으신 분은 네, 연락을 주시고요. 이런 동영상 나왔을 때 빼고도 아마 제가 이력서를 받을 수 있는 한도가 한 10월 15일까지 정도까지가 될 것 같아요. 11월 전에는 이제 결정이 나야 되니까. 자, 근데 만약에 제가 뭐 이거 동영상 늦게 보거나 지금 있는 사정 때문에 단과 지원하기가 좀 애매한데 나중에 꼭 하고 싶다라는 분들 계시면은요, 저한테 이력서 보내주시면 이메일로 이력서 보내주시면 피드백 정도는 제가 시간 나는 대로 항상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블로그 활동이나 설명, 세미나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알게 된 선생님들 항상 해왔던 거니까요. 그래서 그냥 피드백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예, 메일 주시면은 제가 최대한 시간 나는 대로 예, 제 의견을 자세하게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네, 대략 또 22분 정도 되네요. 예,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알람 설정, 구독, 좋아요. 오랜만에 한 8일 만에 하려니까 어렵네요. 자, 세게 부탁드리고 특히 댓글 중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학원가 쪽으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은 댓글 주시면은 그걸 기준으로 또 컨텐츠를 만들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